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6.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62평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시장의 안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안정은 최소한 급락하는 상황은 끝났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26% 떨어졌다. 이걸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20년 이상 미증시는 계속해서 강세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완벽한 주주 환원, 그렇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기업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왔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측, 즉 연준에서 계속해서 시장 부양에 나섰다는 점. 그러면 부양이라고 하니까 강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돈만큼 똑똑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 시장 쪽으로 장기간 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깨버린 게 있어요. 즉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게 관세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토빈세. 자, 토빈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시장인데 여기에 들어오려면 입장료 내라.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제가 장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간 상승 구간을 만들어 왔죠. 물론 2022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당시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쪽 구간에서 나왔었던 경기 침체, 즉 코로나 이슈로 인한 경기 침체 구간, 그리고 21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구간에 있었던 시장 하락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미국에 다 몰려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꾸 중국 쪽으로 연결지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너무 싸니까 중국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미국은 이제 지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는 사실상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AI의 발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자체는 불가능하죠. 지금 딥시크에 대한 성과, 1월과 2월 달에 나온 딥시크에 대한 결과를 보고 굉장히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은 것은 맞죠. 하지만 거기에도 엔비디아 GPU를 사용했다. 그리고 GPU는 병렬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 사용량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24년도에 엄청난 15배 이상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왔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바가 뭐냐.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구간에 있는 건 관세 하나다. 자, 그럼 관세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트럼프만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 졌다기보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격이라는 게 중국을 계속 때리고 이게 아니라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배척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중국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자꾸 고립시키려고 해요. 고립시키다 보니까 중국도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가속도가 붙게 된 거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지금 내재된 결과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에 대한 이 하락 구간이 발생한 건 경기 침체 우려고요. 실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점은,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뭐가 나와요? 선반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자,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도 이런 급락하는 변동성이 터지는 이런 시장은 끝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최소한의 이런 그 급락이 끝나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한국 시장이 또 3월 그리고 4월 초반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구간을 겪었죠. 자, 근데 그때 회복이 빨랐었던 종목군들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4월 달에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의도적인 하락이었다는 거죠. 그 의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뭐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터졌습니다. 루머이기는 한데 그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유상증자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댓글을 보더라도 이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유상증자 루머가 있는데 하게 되면 언제쯤 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자,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3월 21일 날 발표가 됐고 급락한 부분이 한 15% 정도.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22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던 게 24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실적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 차트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기서만 강세를 보인 것 같잖아요. 그것보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잖아요. 이 구간도, 그렇죠, 21년, 22년, 23년도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폭이 무려 바닥부터 따지면 26,000원부터 15만원까지 거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이때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10% 내외로. 첫 번째, 방산에 대한 수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확실하게 한화 그룹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24년도부터입니다.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쵸, 확인할 때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나에 분기 3개월짜리예요. 그쵸? 횡보 거의 한 9개월 정도 횡보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치기 전에 주가 상승폭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7배에서 8배까지 발생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면 23년도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끄트머리 23년도 7월달의 고가예요. 그러면 대략 한 이 구간 7월달 고가를 돌파하는 데까지 아까 전에 실적 매출이 튀어오르는 거 보셨죠? 그리고 매출이 튀어오르는 만큼 이익 증가도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 그리고 양적인 부분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폭발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실적 확인 전에 주가는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뭘 보고? 실적을 보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7배에서 8배, 그리고 실적 나온 이후에 14만 5천 원부터 해서 80만 원 정도 되니까 동일하게 7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70만 원 잡고 이쪽 구간 돌파하는 구간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 한 5배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나왔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구조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유상증자는 일회성입니다. 꾸준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요. 나중에 가서 또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유상증자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정말 어려워서 유상증자 말고는 답이 없거나 돈도 못 빌려. 그래갖고 주주들한테 어쩔 수 없이 뺏어 와야 돼.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일회성 비용으로 이익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공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공장을 사용해서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익에 대한 증가, 그리고 고객사들의 신뢰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나 그 물량에 대한 그 추가적인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맞지만 4월 달에 미증시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종목이 됐죠.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는요, 신뢰를 잃어요.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를 밟았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탁 때려버린다? 생각해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잖아요.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서 공장을 지어줘야 돼요. 공장이라기보다 원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돈은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지금 운전 자본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19년도부터 20년, 21년도까지 해서 유상증자를 이때 한 3조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던 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충분히 주가에 대한 안정화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신고가 구간 그리고 주식에 대한 수요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버린다 일회성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장기적으로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한다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그리고 주가 하락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쁜 뉴스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근데 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죠?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쪽 구간에서 4월 10일 날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당연히 저가가 아니라 첫 번째 갭상승한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AI 시대 원전 필요하다. 이재명 에너지 정책 우클릭 그쵸? 뭐 정치적인 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돈 되는 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나 22년 대선 때 본인이 내걸었던 감원전이 아닌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한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AI 100조 원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정치적으로 뭘 보든 간에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겠죠. 뭐 정치인들 뭐 우리가 욕한다고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정치권에서도 AI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토론을 해 가겠죠. 이 과정에서 AI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받기 시작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금 흐름도 상당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 자,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계속해서 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내에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미국 쪽에서 관세 문제가 진정이 되면서 AI 쪽으로 다시금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방향을 가릅니다. 근데 주식은 선반영된다 그랬죠. 지금 먼저 올라온 부분. 그렇죠?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화 구간에 먼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싹 다 무시하시고요. 뭐 맥쿼리에서 뭐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싹 다 무시하시고 우리는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한다. 그리고 자 수급을 보면 어때요?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것만 봐야 되냐? 주식시장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만이 강세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부분 쪽으로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을 이해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장기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무수히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성장하는 기업들 측면에서 단기적인 하락 이슈, 즉 노이즈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과 함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강세폭은 1% 이하로 적다. 강세 종목은 주도주 위주다. 두산에너빌리티 7%, 알테오젠 4%. 주도주 중에 대형급 종목들은 회복 중에 있고 다음 주도 지속이 된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쵸? 2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을 살짝 보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서 3거래일 정도가 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쭉 보시면요. 4월 18일 날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쭉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자, 4월 10일 날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해야 된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그리고 원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자, 내용 보세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죠. 어때요? 매수 매도 한 결과 76% 수익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보세요. 4월 15일 날 ABL 바이오 남물량 몽땅 팔아라. 그쵸? 장시작 전에 누구나 볼 수 있겠죠.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볼까요? 어때요? 또 확인하고 매수, 또 확인하고 매수, 또 강세죠. 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세만 집중해서 보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고 그런 결과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이니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다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채권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본다, 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지만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조기 대선에 앞서서 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어디 쪽으로 향하는지, 즉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30%씩,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1월달에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것처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